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일발장전은요, 일종의 특집으로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상호관세가 미치게 될 주식과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들,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상호관세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씩 저희가 조목조목 상호관세 모든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끝부분에는 또 오늘 K증시의 피난처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완전히 트럼프의 상호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짧게 좀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상호관세에 우리가 뭡니까 막 이랬잖아요. 보편관세 10%는 여기가 있고 네. 여기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개별이 더해져서 이제 상호관세가 딱 나왔고 우리는 10 더하기 15, 25가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25%인데 일단 비교 대상 국가들과 한번 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일본이 24%, 네. 우리보다 뭐 1%포인트 정도 낮아요. 차이고요. 네. 중국이 일단 34%. 네. 그러니까 중국은 스캇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기존에 중국은 보복관세를 지금 20%를 이미 중국국에 바이든 부과를 때. 해놨잖아요. 네, 막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34%가 더해져서 총 54%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시진핑 주석을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이제 EU에 대한 굉장히 좀 적대적인 이제 감정을 많이 이제 좀 표명을 좀 했는데 EU가 이제 20%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막대한 이제 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이 지금 46%니까 가장 커요. 네.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뭐 주가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대만도 32%.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의외예요. 많이 의외예요. 너무 의외인 게 네. 물론 뭐 반도체는 지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만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반도체여서 사실은 이제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만은 지금 미국만 믿고 사실 중국과의 지금 약간 좀 갈등을 지금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대만에다가 32%또 관세 부과를 좀 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서도 최악의 이제 또 네. 결과가 지금 발표가 좀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네. 4% 넘게 이제 급락을 좀 하면서 있어요. 상당히 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근데 지금 저도 아침에 지금 이거 몇 번씩이나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개별 관세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품목 관세하고 또 개별 관세는 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목 관세가 25%가 있죠. 부과가 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중복 적용은 안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어제까지는 또 여기까지 또 부과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상호관세에서는 일단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제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최후의 보루 혹은 뭐 안전판 역할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나 의약품은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봤자 이거는 미국에 고스란히 이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상호관세에서는 좀 적용 제외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0%밖에 안 맞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흑자를 많이 낸 데는 여기 10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유를 더해가지고 쭉 뽑아줬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한 가지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즉 이번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동시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K자동차는 맞습니다. 25%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 좀 걱정했던 게 사실상 이제 상호관세 자동차 25% 관세에서 추가로 50% 관세를 50%. 매긴 게 네.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이미 품목 관세를 지정했던 부분들은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입품의 25% 상호관세가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러 미국의 어떤 수출에 흑자를 내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10% 관세고요. 네. 60개 국이 사실상 이제 불공정 무역을 좀 관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악의 국가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수출품의 관세 한 절반 정도를 관세를 매기면서 우리는 25%가 좀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여파로 사실 미국 또한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제 뭐 중국은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EU에서도 네. 지금 20% 관세가 그러네요. 지정됐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맞대응을 좀 예고한 상태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기본 관세 같은 경우는 그 60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기본 관세 10%가 적용되는데요. 네. 그게 5일 날 0시 1분부터 부과가 되고 상호 관세, 국가별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리더십이 또 부재가 되어 있는 네네네.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막대응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 무역적 흐름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우리 국내가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이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는 오늘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스캇 그 베센트 네. 재무장관이 일단 지금은 이게 바닥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네. 그래서 오늘에 발표했던 그 상호 관세가 앞으로는 그나마. 또 이제 유예될 완화될 조짐이 있고 협상의 어떤 그 카드를 충분히 좀 내세웠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협상술로서 그냥 가장 최악의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의 협상 카드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이고 또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완화라든지 어느 정도 유예 카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기 싫으면 간단하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네, 들어와라. 공장을 지으면 된다. 그래서 이미 미국 현지의 법인과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 관세 폭탄이 좀 피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근데 궁금증이 있어요. 아, 제가 이 백악관 기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 지금 우리는 네. 25%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가 25%죠. 네. 그러니까 이제 25%만 차는 매겨지는데 만에 하나 이제 반도체 관세라고 쳐볼게요. 네. 반도체 관세가 25%가 매겨져요. 네. 그럼 우리는 괜찮죠, 25%인데 대만은 상호 관세가 32%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관세가 25%면 30이 매겨집니까? 25 매겨집니까? 근데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좀 애매한 영역이 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번 읽어봤다 예. 그랬죠. 예. 실제로 이게 지금 기본 관세하고 또 상호 관세는 저는 처음에 뭐 이게 어떤 거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해하기로 예. 10%에다가 국가별로 이제 상호 관세를 추가로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를 더 더해가지고 35%로 처음에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가 이제 깔려 있고 국가별로 이제 징벌적인 개별이 이제 들어간 관세를 거죠. 이제 부과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출발점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일단은 기본 관세 이게 이제 보편 관세의 관세였어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로 출발을 했고 실제로 10%만 부과받은 나라들도 많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당초에는 더티 15라고 했는데 지금 한 뭐 50 더티 개? 50, 60개 뭐 그 정도 60개? 되는 것 네, 같아요. 60개. 그런 나라들은 10%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부과해가지고 지금 쭉 이제 나열된 그렇죠. 이제 한국 25%, 뭐 중국 34%, 요 퍼센트가 나온 46. 거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게 품목 관세하고 국가별 관세는 이제 중복 적용되지 아니다.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우선순위를 국가별 관세를 먼저 할 것인가 몰라요. 아니면 품목 네. 관세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백악관의 기자들이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백악관의 기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를 전혀 못하고 아예 질문 자체를 못한 게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니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일단은 상호관세에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빠졌지만 또 추가적인 브리핑을 할 때는 추후에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품목관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좀 네. 이런 얘기를 뱉어버렸거든요. 하겠죠, 그러니까 또. 네. 사실 품목관세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이제 배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럼 국가별로 적용하는 상호관세가 우선이냐 아니면 네. 품목관세가 우선이냐 이것도 교통정리가 분명히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확인할 사항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당초에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와 동시에 발효가 된다 그랬는데 또 이건 또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 기본 관세는 5일? 4월 5일부터 그리고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뭔가 협상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관세가 네.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다 거의 54%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니까 사실 수출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좀 열려 있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이제 철회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깎아주는 나오면 거죠. 네. 또 협상의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이제 피력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걱정만 해야 되는데 대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막 그렇게 네. TSMC가 투자한다고 해도 32%를 매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멘붕일 맞습니다. 텐데 만약에 반도체 부분이 한 20%다라고 네.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적용되면 또 TSMC는 다 대만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또 그렇게 피해 가려나? 그러나 이거는 몰라요 아직. 네, 그래서 확인 안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 새벽에 발표된 내용만 보면 현대차가 31조 투자했으니까 이제 관세 적용 안 받는다. 이런 이제 낭만적인 생각은 다 좀 집어치워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엄청난 이제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TSMC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가 넘는 우리보다도. 상호 관세가 이제 적용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별 관세가 우선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좀 호재예요. 왜냐하면 관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7%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25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어쨌든 품목 관세가 30%가 넘어가지 않는 네. 이상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이제 비교 우위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치광이 협상 전략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대로 시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게 최고 상한선을 이제 얘기한 그렇죠. 거고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혹은 발효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발빠른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 어쨌든 뭐 플렉시빌리티 우리가 이제 네. 유연성에 대한 거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뱉은 말을 지금 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협상의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반도체하고 의약품 쪽은 한시는 좀 덜었고 저는 뭐 추가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화장품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꾸 어제 나온 수출 데이터를 보고 화장품을 자꾸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산업 중에 화장품이 제일 피해요. 왜냐하면 다음 타자다? 미국 수출이 굉장히 아니 네. 다음 타자가 아니라 이미 이제 상호 관세가 25% 네. 부과됐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공산품에는 지금 25%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오히려 화장품 업계는 굉장히 비상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의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그 화장품 품목은 25% 바로 그냥 관세를 부과받는 그럼 거거든요.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비중 높은 걸 찾아야 근데 되겠네요. 유럽은 20%밖에 네, 부과를 안 안 하니까 되니까. 오히려 미국 내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아닌 그렇죠. 유럽이나 아시아 아시아 쪽의 비중 수출 높은 애. 비중이 높은 혹은 이제는 또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네. 화장품 기업을 찾아야 될 판이거든요. 내지는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이게 뭐 네.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코스메크 코리아나 뭐 잉그루드랩 이런 종목들을 코스메카 제외하고는 코리아죠. 사실 네.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도 작년부터 이제 미국 현지에 투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하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무역 관행 그리고 피해주와 수혜주에 대한 이제 상식 자체가 완전히 지금 깨진 더 상태이기 들어가야 때문에 되겠네요. 오늘부터는 네.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근데 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네. 뭐 기존의 막 큰형님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가 뭐 그래도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되면 맞습니다. 좀 이게 안정을 찾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중국과 유럽 연합이 지금 네. 당장 오늘 뭐 하나 또 발표 맞보복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근데 그게 하는 게 또 맞는데 왜냐하면 맞아요. 미국이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네. 또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중국과 유럽연합도 좀 잠잠히 있지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 무역 전쟁, 관세 맞습니다. 전쟁으로 확산 우려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당분간은 일시적인 어떤 이제 관세 정장 글로벌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가 나섰고 EU에서도 곧 막대응을 나오겠죠. 하겠다고 하고 캐나다도 네.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무역 체계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통상 질서가 지금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랬을 때 이제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뉴욕 증시와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물가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경기까지도 둔화되면은 빠르게 또 트럼프도 완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선물도 4% 이상 급락세가 네네네. 연출되고 있잖아요. 본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3대 지수가 반등 흐름 나졌는데 막상 이제 관세 폭탄이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서는 네. 지금 시간에서 4% 이상 급락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맞대응 카드가 나오면은 미국 기업들 지금 그렇죠. 애플이 지금 7% 시간에서 빠지고 이게 있고 또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좀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또 그리고 뉴욕 증시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전면 수정이나 일부 수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EU에서 중국과 또 캐나다도 맞대응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나마 동맹국인 일본과 지금 우리가 지금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간은 멕시코 이런 맞습니다. 나라들. 멕시코 이거는 약간 관망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9일까지
약간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고 약간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9일까지 지난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 발효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극적 타결을 했던 것처럼 9일까지는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아까 그 재무장관 또 네, 스카 베센트가 이제 베센트요.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게 상한선이 아니라 그 바닥이 아니라 지금 상한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완화될 조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 증시 보면 나이키가 거의 무너질 네, 듯 맞습니다. 하고요. 애플도 큰 타격을 보고 있고. 자, 영문 매니저. 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뭐 우리나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네, 고개 숙이고 맞습니다. 협상하면 이제 아마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그렇죠. 관세 전쟁 이게 불확실성의 시작이잖아요. 네. 이게 참 우픈 얘기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리더십이 부재한 게 네. 어찌 보면 조금 다행인 것 같다. 사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큰 소나기는 우리는 좀 피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가장 우려됐던 게 어제까지는 또 어제 막 제약바이오 의약품에도 네, 관세가 뭐 부과될 수 있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돌면서 시장이 이제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일단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일단 배제가 좀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하는지만 거죠. 이제 좀 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부랴부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센트 재무장관은 굉장히 좀 온건파 유하죠.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도 이제 지금 브리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중국에는 추가적으로 그럼 54% 관세가 부과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근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중국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음. 사실상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리고 유럽 지금 어저께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서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전면전이다?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80% 이상의 국민 여론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자들도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최악의 상황, 이게 진짜 무역 전쟁, 통상 갈등으로 이제 또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주사위는 던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내심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일기 때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동 패턴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야 트럼프 대통령 고집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도 어쨌든 물러설 때는 깔끔하게 물러서서 협상을 하는 한다?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양보를 안 할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네. 보복 관세를 하고 아까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건 진짜 뭐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이건 미국의 일단 직접적인 피해예요. 미국 기업들을 지금 살리겠다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통상교역에 이제 마찰이 좀 생기고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교역량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버리면 이건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받거든요. 실제로 오늘 간밤에 7조 달러 규모의 뭐 감세를 하고 대신에 GDP를 3% 이상으로 성장을 시켜서 그 감세에 대한 비용을 네. 복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 들어오니까 네, 관세로. 이게 지금 사실 말도 네. 안 되는 구상이에요. 네. 만약에 경제가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뭐 복구는커녕 엄청난 이제 재앙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또 더 나아가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살아날 그렇죠. 수 있는 뭐 네. 국채 금리가 오늘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일단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협상에는 협상가다. 열려 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맞보복을 했을 때 이게 네. 최악으로 비화되는 것보다는 협상의 실마리가 오히려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은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특별히 소개해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로봇 쪽에서 유일 로보틱스 정도 따로 재료가 있는 종목 하나고요. 거의 좀 힘든 그런 국면인데 그 주식 채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지막에 피난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한번 주식을 붕괴 한번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 왜냐?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네. 그거 이자 내느라고 볼장 못 보니까 맞습니다. 금리를 확 떨어뜨리고 싶어 하려면은 채권 시장으로 돈을 좀 유입하려고 한다. 현재 보면 주식에서 큰 손들 많이 빠져나와서 채권으로 가고요. 간밤에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3% 본다는 리포트를 막 속속 나오거든요. 요 목적을 좀 이룰 때까지는 증시를 네. 좀 떠나 있어야 되나요? 또 일시적으로 좀 이제 경기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상호 관세를 발효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좀 잡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사실상 그것도 이제 증시를 겸사겸사 맞습니다. 금리 떨어뜨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입하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네. 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이제 일시적인 어떤 경기 충격과 또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 정말 진짜 폭탄 같은 이런 그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집권 초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가능성이 좀 네.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도 이미 이제 국제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넘어가고 했었었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상호 관세에도 의약품과 반도체가 제외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이제 신흥국 증시의 또 그쵸. 어떤 긍정적인 네. 부분들도 K 증시도. 분명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미 의존도도 높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수출 중심의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충격도 당연히 피해갈 수는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고 하나 둘씩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완화적인 어떤 카드들이 나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또 이제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한국과의 어떤 동맹 기조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 이제 국내 어떤 산업별로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나 아니면 관세 면제 카드들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최악의 불확실성에서 하나 둘씩 시나리오에서 하나 둘씩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 중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투심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수급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로도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충격파는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 나왔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일만 좀 남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막 투매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일발에서 이 부분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금리 떨어진다. 미국 주식에서 돈 빠져나오면 신흥국 증시로 일부 맞습니다. 들어온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항상 길게 봤을 네. 때 미국 금리 떨어졌을 때 돈 빠져나와서 K 증시. 요 공식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뒤, 두 달 뒤로 좀 본다면 트럼프의 이 정책이 우리 K 증시에는 네. 그렇게 최악일까? 수급 면에서만 본다면요. 좀 호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충격이 힘들죠. 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차화정 랠리 때나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뚫을 할 때 때. 그때 신흥국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투자 매력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이. 정책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가지만 갔다가. 사실 채권 시장에만 투자는 않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 동력이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보여주면 우리나라와 중국, 이 아시아 시장 중국은 쪽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 예. 중국은 또 이제 관세 충격이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관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좀 긍정적인 네. 시나리오를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저는 오늘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한 걸 보고 아 진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교과서적인 거 이유를 보시면 진짜 제가 제일 의외인 게 이유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좀 적대적인 이제 제스처를 취했던 게 이유인데 상호관세 지금 20%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영국은 10. 그러니까 네. 영국은 10%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저는 최근에 유럽이 자주 국방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를 굉장히 크게 이제 올린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요구했던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먼저 이제 국방비를 예산을 쓰니까.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 전투기 사야지. 네. 전투기 지금 국방 무기 팔아먹으려고 지금 유럽 쪽에 호시탐탐 지금 줄을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은 사실상 이제 지금 유럽이 방위비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보면 해법이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대강의 대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협상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맞불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이제 던져주면은 협상이다. 네. 사실상 이제 관세율은 분명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뭐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윽박 질렀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철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쪽에 뭐 맞대응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악의 무역 전쟁으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어쨌든 이번 주가 고비예요. 이번 주 이제 시장 급락만 좀 잘 버틴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 이미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달라질 건 크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협상의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4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은 좀 충격 벗어나면. 저는 네. 점점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월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그대로 좀 유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거, 뭐 이걸 경기 침체다 이렇게도 해석하시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아까 노무현 정부 때도 얘기했지만 돈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섹터별 투자 전략 이걸 좀 피난처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트럼프의 네. 상호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 그냥 내수주 정도가 떠오를 텐데 네. 뭐 내수주도 좋고 아니면 로봇도 뭐 우리만의 영역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생각하는 상호 관세 좀 피난처 그래도 섹터? 일단 네. 직접적인 피난처는 그래도 뭐 엔터 섹터가 그래도 엔터. 좀 이제 네.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뭐 네. 일대로 실제로 이제 뭐 음원이라든지 어떤 이제 컨텐츠 또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네. 엔터가 엔터. 그래도 직접적인 또 피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피난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관세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국내 어떤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비중이 가장 큰 직격탄을 네. 맞을 텐데 아직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패동기잖아요. 우리만의 네,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만의 지금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고 네.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들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막 대량으로 지금 뭐 자동차와 반도체만큼의 어떤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섹터도 어제도 사실 관세 그 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윌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 섹터들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줬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공매도 재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대내외적인 정치적 정책 리스크들도 고실적과 고성장은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시장의 충격파에 뭐 일시적인 하락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올해 어떤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투자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네. 또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걸음걸이와 움직임과 올해 어떤 이제 대규모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여파로 하락이 나와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네. 섹터를 본다면 전혀 관계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국과. 로봇 네.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엔터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의 좀 피난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생각하는 피나초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네. 뭐 거래량은 많이 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제 완전히 우리만 그렇죠. 장 보는 내수. 영역은 하락이 좀 덜하거든요. 내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식이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좀 피해를 봤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좀 중국향 매출 비중이 아. 높은 기업들, 반도체가 어떤 업종이 됐건 간에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중국향? 단기적으로 아. 봤을 때는 좀 네. 호재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미국과 계속 이제 좀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계속 이제 관계 개선의 이제 속도가 좀 그렇죠.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얘기한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게임 업종도 이미 네.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규모 이제 퍼블리싱이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업종별로 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방산 업종이에요. 아까 제가 유럽 방산. 얘기를 해드렸던 네.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품목들은 네. 미국 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품목과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가성비를 앞세워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중동, 뭐 이런 데서 유럽 쪽으로 이제 동유럽. 수출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제 항목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피난처가 좀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위비 증액이 사실은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대 로템 같은 기업,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네. 조정받았을 때는 줍줍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대규모 유증 논란만 아니었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상호관세 발효 직후에도 가장 좀 방산업종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에 대한 이제 개별 뭐 이슈가 좀 있다라고 쳐도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시 줍줍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가장 뭐 영순위로 탑픽은 제약바이오죠. 바이오.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일단 의약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이제 전문의약품 수출하는 이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삼바. 종근당 네. 뭐 이런 기업들하고 바이오시밀로 네. 수출하는 시밀로.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어저께 우르르 빠졌는데 네.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의약품은 일단은 상호관세가 이제 적용이 배제가 좀 됐죠. 네. 그리고 품목으로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바이오나 뭐 이런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를 부과할 신약
제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기술 수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아예 관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뭐 피난처가 좀 될 수 있는 업종,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또 살아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피난처 중에서는 가장 영순위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그래도 해보셔야 약간 될것 나눠야 같아요. 되겠네. 시밀러는 좀 빼야 되겠죠.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이제 의약품 관세가. 품목관세가 네, 나올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 뭐 셀트리온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화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 쪽에 공장이 이제 설립이라든지 현지 법인 설립을 잘 해놨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데 산바는 조금 이제 송도가 애매해요. 크죠. 수출을 워낙 네. 많이 하기 네. 때문에 산바는 이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품목관세에 대한 이제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도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이제 조선은 네.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네. 오케이니까 못 그렇죠. 건드리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제 조선 저희가 놔뒀다. 이건 또 참조하시면 되고요.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와 우리 가을님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한다. 수요가 같으면 인플레가 오겠지만 수요가 먼저 꺾이면 디플레가 오겠지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 그럼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려야 하는 목적으로 트럼프가 이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또 저희의 어떤 네. 그것과 아주 딱 네. 우리 가을님이 정확히 또 함께 정확한 얘기해 주셨고요. 지적이십니다. 천사의 유혹님, 과연 세계를 등지고 있는 트럼프 정책 옳은 걸까요? 산울림님은 여기가 최악일까요? 어디가 끝인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관세전적으로 커지면 YS 찬님, 과거 미중 무역 전쟁 생각납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는데 왜 중국이 보복하냐? 근데 또 중국이나 네. 유럽연합이 또 크게 보면 또 해줘야 미국도 긴장하죠. 맞아요. 준호 매니저에. 네. 뭐 맨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와주는 국가도 있어야 네. 미국도 피해를 받아야 오히려 또 조속히 또 끝날 수도 있어요. 협상을 하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오히려 또 강대강 기조로 갔을 때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더 했던 저도 많았던 것만큼 오히려 또 이제 강대강 기조가 어떤 면에서는 또 협상 카드가 더 강하게 또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네. 상호관세 폭격 속에서도 일발은 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많은 갈까요? 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저는 오늘 오히려 그냥 반도체 종목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일단은 예. 상호관세에서는 일단 적용이 제외가 좀 됐기 때문에 예. 나중에 품목별 관세가 대기 부과될 중이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지금 현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마이크론과 인텔, 뭐 파운드리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미국이 수요로 하는 반도체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반도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예를 들어서 25%를 부과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경고성 메시지는 보내지만 여태 안 하고 있잖아요.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계속 배제하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당하니까. 네, 그건 결국 미국의 네. 가장 직접 이건 자동차하고는 논리가 완전 다른 게요. 자동차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GM, 포드 뭐 해외 공장이 많이 있다라고 쳐도 테슬라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건 거의 100%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GM과 포드도 미국 현지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는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왜곡만 크지 않으면 이거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미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냥 이거는 자멸하는 이제 길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군불은 떼우지만 절대로 저는 품목 관세도 간다. 반도체나 의약품 네. 쪽에서는 시행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봤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코미코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예. 좀 가져보시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지브리 스타일 이게 뭐 너무 난리잖아요. 네. 카카오톡 프로필 보시면은 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낸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서버가 거의 녹을 정도로 접속자 숫자가 이제 폭증을 하고 네. 있다. 그만큼 또 낸드 쪽은 굉장히 좀 좋아요.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ESSD를 생산하는 낸드 업황은 굉장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레거시 업황 2분기 이후부터 회복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오스틴이라든지 힐스보로, 피닉스 이런 데다가 현지 법인을 이제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에 또 보조금까지 이미 수령을 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아마 관세가 아니라 보조금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미국이 이제 정부 지방 정부 통해서 보조금까지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연간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굉장히 좀 많고 미국 내 이제 자체적인 이제 공급망을 확보해 놨다는 측면에서 이번 관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네. 세정 장비나 코팅 장비 쪽 이쪽은 앞으로 뭐 낸드가 됐건 디램이 됐건 HBM이 됐건 수요가 계속 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 자회사인데 이 네. 미코세라믹스가 LDR 증착 장비향으로 이제 고사양의 세라믹 히트를 또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이 회복될 때도 코미코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빠르게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됐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공략하신다면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은 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56,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조금 수정할게요. 55,000원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56,000원으로 일단 매수 가격을 조금 깔아놓고 어제 일단은, 종가보다는 한 2% 정도만 조금 낮춰가지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5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뭐 완만하게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21선 이제 눌림목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거래도 딱 좀 줄어들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이제 지지가 좀 되면 다시 이제 N자형으로 정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65,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은 코미코 반도체 세정 장비입니다. 이제 구멍 뚫어야죠. 앞으로 네. 미세 공정 갈수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향이고 자, 이거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쉽사리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별 관세는 바로 못 꺼낸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게 포인트를 핵심입니다. 맞췄습니다. 코미코. 자, 어떤 거, 김배래님, 코미코는 분할 상장 이슈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까 미코세라믹스 그것 때문에 거기를 떼나면 네. 뭐 할인, 프리를 네. 다 뺏기는 근데 거 이제 아닌가요? 일단은 상장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결 기준으로 미코세라믹스라는 알짜 자회사가 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워낙 이거 떼내가지고 분할 상장, 네. 중복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프리 많은 빼가고 분들이 이제 빼가고.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마 그런 또 무언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분할 상장을 추진하지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도 오늘 일발 가야 됩니다. 뭐 네. 폭격 속에서도 일발 갈 건 가야죠. 그래도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엔터. 제가 엔터? 예전에 YG 플러스랑 YG 엔터테인먼트 소개해드렸는데 그 시절 좋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후속주로 큐브 엔터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네. 미국발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관세 무풍지대가 엔터라고 지목하는 거는 일단 이제 수익원 자체가 엔터사들의 수익원 자체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무슨 음원 수익, 뭐 스트리밍 수익, 또 그리고 콘서트 티켓 아니면은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굿즈 판매로 인한 서비스업에 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엔터 산업이 이 관세 폭탄의 어떤 이제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대체 불가한 고유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도 앞으로 또 이제 이 엔터 산업은 오히려 이제 관세에도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도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에이펙의 10월 말 11월 그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작은 어떤 호재에도 약간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라 오히려 최근 시장 풍파에도 나름 한한령 해제 수혜 기업들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컸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급감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메인 IP가 여자 아이들이라는 이제 걸그룹이 그렇죠. 큐브엔터의 가장 핵심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중국인 멤버가 있어요. 중국인 멤버 우기가 지금
지금 이제 중국판 런닝맨에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네네네. 또 그리고 광고도 좀 출연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한알령 해제로 다시 여자 아이돌 완전체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각종 광고부터 방송 활동, 콘서트 활동까지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큐브엔터의 아이들이다. 특히 아이들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인기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의 매출이 큰 기업이고 물론 미국에도 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은 중국 쪽의 어떤 중국 한알령 상이겠죠. 해제 가장 좀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산업 시장 자체 규모가 2027년까지 4,7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조 가까운 시장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이제 문화 교류 팔로만 다시 열리면은 다시 한번 엔터 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세 폭탄에도 무풍지대이기도 하고 또 한알령 해제의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좀 판단돼서 중국향 매출이 큰 큐브엔터를 오늘 탑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중국향의 큐브엔터. 네. 뭐 SM과 쌍벽이지만 오히려 큐브엔터는 요즘에 중국이 또 많이 맞습니다. 밀고 있더라고요.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여파로 아무리 이제 오늘, 무풍지대로가 네. 한들 시장 전체적인 그쵸. 어떤 투심이 꺾이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16,000원을 이제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3,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코미코 반도체 세정 장비였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큐브엔터라는 엔터 쪽으로 갔고요. 자, 많은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짧게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냥 HDS 꺼라 그냥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도 꺼서는 안 되죠. 꺼서는 안 된다. 보긴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일단 켜놓고 다만 너무 몰입하진 않으셨으면 몰입하진 좋겠다는 게 마라. 일단 불확실성이 상호관세가 발표된과 동시에 해소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한이 이제 또 9일 시행일이 이제 상호관세는 9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당근을 제시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상호관세가 발효될 거라는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왜 빠졌어요, 그동안에. 상호관세 이 이슈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거지. 사실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건 변함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좀 더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피곤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하단을 찍고 반등을 한다라는 논리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뿐이지 가격은 충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위치다. 이미 상당 부분의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선반영 시켜놓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의 투자 전략. 우리는 내일 또 우리만의 좀 재료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불확실성 해소도 그렇죠, 좀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대응 오늘 매수 타점 잡아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오늘 어떤 좀 오늘은 자세가 그래도 일단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최악의 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협상술에서도 가장 강력한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수가 나왔고 그러면 오늘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 텐데 그때 투매에 동참하면은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하단에 그리고 이제 하락의 막바지에 투매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관망을 하고 또 내일 이제 우리 약간 내부 외면? 맞습니다. 네. 내부적인 또 정치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9일까지 어떤 카드 갑작스럽게 또 반전 카드가 나올 9일? 수 있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9일 또 그리고 기본 관세가 발효되는 5일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좀 완화적인 제스처와 또 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만의 불확실성 해소 재료가 또 있어요. 네. 두 분의 전문가도 그것까지는 좀 네. 확인을 좀 해보자. 우리 맞습니다. K증시는 또 그런 조언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